안녕하세요. 저는 광운대학교 우아스 팀장과 발표를 맡게 된 김병수입니다.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 파빌리온의 제목은 열리지입니다. 본래 열리지라는 단어는 이을령, 이칠이, 나뭇가지 지라는 한자가 결합되어 생성된 한자어이며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을 뜻합니다. 저희는 나뭇가지 지자를 땅 지자로 변경하여 저희 파빌리온의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. 썸네일 이미지에서도 연속되는 대시가 얽히기 직전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. 다음은 컨셉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본래 서울숲뿐만 아니라 도시 속에는 새, 고양이, 개 등과 같은 야생동물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주지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동물들의 삶에 맞는 공간이 아닌 인간의 주거 공간을 상징화하여 스케일만 줄여놓은 것이 현실입니다. 이러한 형태는 동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형태이며 이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할 때 인간의 시점이 아니라 자연 경관 속에서 연속성을 가지며 자연물의 일부가 되는 거주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건축화된 공간을 해체시키고 대지만을 남겨 자연과 연속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 서울숲의 대지를 마치 두 개의 테이프처럼 뽑아낸 면제를 엮어내는 방식으로 구축하고 그의 하부 공간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. 지난 시간 국형걸 건축가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왜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와 형태가 기능적으로 무엇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 두 개의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. 먼저 왜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두 개의 면 요소를 접고 엮는 방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공간들을 스터디해 보았습니다. 이런 스터디 과정에서 저희가 원했던 다양한 스케일의 포켓 공간들과 틈들을 생성하고 그리고 대상지에서 연결된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형태로 인해서 다양한 크기의 포켓 공간, 틈, 사이를 통해 사람은 물론 작은 스케일의 야생동물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. 새들은 상단부로 접근해서 둥지를 틀거나 휴식을 할 수 있고 주변의 틈 사이로 고양이, 토끼, 개와 같은 작은 스케일의 동물들의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. 포켓 공간들에는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들의 휴식처,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. 전체적으로 엮는 방법을 택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면제를 엮어내면 양쪽에서 당겨지는 인장력만으로도 기둥이나 다른 인간적 건축 요소가 없이 지지될 수 있어 인공재를 최소화하여 위화감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두 면제가 엮이면서 동물들에게 맞는 스케일의 포켓 공간들과 사람들이 파빌리온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일의 공간들이 강약을 이루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구조를 형성할 것인가는 다음과 같은 종이접기 형식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. 두 개의 면제를 수직 방향으로 겹쳐 엮은 후 네 개의 다리를 잡아당겨 대지와 연속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와이어 메쉬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인장력을 이용해서 기둥이나 인간적 건축 요소가 없는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 서울숲 대지와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 잔디 매트를 깔 계획입니다. 저희는 사람과 동물을 강제로 동시간에 위치시키기보다 이용 시간대를 분리해줌으로써 조금 더 쾌적한 공생을 도모했습니다. 낮에는 사람에게 산책, 운동, 달리기와 같은 동적 활동을 하는 공원에서 하나의 그늘,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자연물의 오브제로서 공생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. 그 이후 늦은 밤이 되고 사람들이 떠난 뒤에는 새, 고양이, 개와 같은 작은 스케일의 동물들이 도시의 인공조명, 비, 눈 등을 피해 숙면과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파빌리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파빌리온의 모형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강원대 팀 발표 잘 봤고요. 어, 지금 보니까 이 바램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마지막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오리가미가 구조적으로 이 검증이 돼 있는 오리가미인가요? 아니면은 임의로 그냥 만들어낸 건가요? 저게 텐사일이라고 하는데 인장이 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 거죠?
저 그 질문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니,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그 종이 모형이라고 하는 게 네. 구조적으로 네. 그렇게 안정성을 가지냐는 거예요. 네.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실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저번 시간에 그 네, 국경걸 기준. 네. 실현하기 전에 이 오리가미를 통해 가지고 이 네. 밴드 두 개를 이렇게 엮어서 오리가미를 한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효율적인 그 오리가미냐는 거예요. 저희가 근데 그 위에 어떤 하중을 가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 개념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하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그 두 개의 면제를 엮어서 이런 하부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던 건데,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. 그 위에 네. 올라가는 그 지금 우리가 그 종이라고 보고 있는 그 위에 올라가는 그 잔디라고 하는 게 뭐 네. 최소한 5cm 정도 두께의 흙과 그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잔디의 무게일 거거든요. 네. 예. 근데 그 무게 플러스 그 잔디의 면을 받치고 있는 지금 이제 와이어메쉬라고 해놨는데 와이어메쉬 자체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빳빳한 강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결국은 저 형태로 밑에다가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뭐 와이어메쉬든 합판이든 깔고 그 합판이든 와이어메쉬든 그 면 위에다가 이 잔디 롤 잔디를 이렇게 클래딩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이 파빌리온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저거 자체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서 있는 그 구조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 형태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돼야 되는 게 맞고요.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의도하는 바는 땅에서부터 이렇게 연속된 면이 이 쉘터의 어떤 그 공간을 만들고 다시 땅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구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실제로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, 그러니까 형상 자체가 그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형상이 있을 거란 말이죠. 가장 대표적인 게 아치나 혹은 아치가 연속된 볼트 이런 것들이 그 형상만으로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접었을 때 이 접힌 이 엣지에 의해서 구조적인 어떤 성능이 발휘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오리가미 방식이 아마 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형식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그냥 이게 임의대로 그냥 뭐 그 두 개의 밴드를 가지고 임의대로 그냥 만든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게 구조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 형태를 선택할 이유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어떤 형태를 선택하던 간에 그 뭔가를 그 기둥보 구조처럼 이렇게 중력에 저항하는 어떤 부재의 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인장만 가지고 이게 이 그 하부 공간을 구성하는 이 상부 구조물을 만들기라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알겠으나 저것이 그런 그 역학적인 성능을 가질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다시 한번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땅이 연속돼 가지고 어떤 패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하부에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그리고 그게 두 가지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런 그 출발점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것들 유지를 하면서 구조적 성능을 가지는 그 표면의 어떤 그 접기 방식에 관한 스터디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거는 사실 리서치 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. 종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구조물 만드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와이어 메쉬 위에다가 그 잔디를 그냥 얹는 거는 사실상 아마
힘들 것이고 역학적으로도 힘들 것이고 그 잔디가 밑에 그러니까 와이어 메쉬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잔디가 있다. 그러면 그 잔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토양이 와이어 메쉬를 통해 가지고 외기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죠? 네,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. 네 예, 맞습니다. 그러면 잔디가 금방 죽어요. 왜냐면 그냥 오픈 에어에서 이 밑에 흙이 그냥 오픈 에어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이 흙이 다 말라버리거든요. 말라버리기 때문에 위에 잔디는 넣지 않고서 죽어버릴 거예요. 그래서 이 잔디를 깔 때는 어떤 토양 위에다가 그 롤잔디를 깔아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어떤 그러니까 그 수분의 증발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광운대학교 발표자분 더 질문 없으신가요? 네, 질문이 있습니다. 네. 그 실제 구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는 그 역할이 그 검토를 하는 과정이 그 마지막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역할이 그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모형을 이렇게 실제 스터디 해봄으로써 이렇게 형식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튜터분께서 요즘에 그냥 이런 그 형태를 그대로 모델링으로 옮겨가지고 네, 그 구조 그 하중에 대한 분석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 플러그인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지 않아요? 어, 종이로 만드는 거랑 그 위에 잔디를 올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컨셉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왜냐하면 텐사일을 얘기를 했을 때 텐사일이라고 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도 않지만 그죠? 정확하게 네, 일치하지도 않지만 그 구조 형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